마인드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코너도 있고 또 다양한 심리 테스트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도 있는데 그래도 뭐 상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역학, 명리학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저하고도 여러 방송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또 기자를 하시다가 다 때려치우고 공부를 하셔서 또 이 분야의 일가를 이루고 계신 명리학자 장옥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참 우리 인연도 길어요, 그죠? 맞아요. 뭐 10여 년 전에 방송에서 처음에 인연을 맺었는데 네. 그때는 기자였어요. 네. 아유,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. 네. 최창호 장미와의 부부 클리닉.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부부 그렇죠. 클리닉 그거부터 뭐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 기자를 그만두시고 원광대학교의 대학원회를 가셔서 네, 동양철학대학원을 가서 네. 석사를 하고 네.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까지 그냥 뭐 내친 김에 야, 했죠. 그 인생의 어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에 그 뭐 우리 잘난 이응 변호사들 사법고시 할 때 책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? 그때 대학원을 이제 갈 무렵에, 그러니까 네. 제가 프리랜서를 하면서, 네. 그 아이도 키우며 뭐 이제 이런 시점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막 고민이 됐던 게 요즘 이제 저 같은 고민 참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가 프리랜서로서의 정점이었는데, 과연 내가 10년 후에도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대단히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네, 하게 되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계속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. 네.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그러니까 고소득을 올리며 그러면 또 왜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게 또 있잖아요. 사회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메슬로우의 욕구 이게 이론의 맨 꼭대기에 있는 네. 자기 실현의 욕구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기자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나왔는데 사실 프리랜서의 일이라는 게 기자들이 하는 일을 좀 보조해주게 되는 이런 역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아요. 그렇죠. 잡일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열심히 해도 보람도 조금 덜 느끼고 뭐 돈도 안 되고. 기존의 프리랜서들한테 네.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의 사기를 꺾는 게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삶이 뭐 또 다 각자의 삶이 또 다르니까요. 네.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공부를 하셨죠? 그래서 그래서 거의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. 결혼해서 네. 16년 살았는데 16년 동안에 5년은 공부하느라고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 없었다. 야, 뭐 이런 근데 얘기하죠. 남편분 뭐 저도 알지만 복 받으신 거예요. 지금 이제 우리 마인드 TV의 핵심 상담원으로 지금 이렇게 수석 상담원의 역할을 하실 건데 근데 저는 왜 제가 장 선생님을 또 좋아하냐면 이렇게 인생의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예전에 뭐 헬프미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할 때도 나오시고 하면서 제 것을 이렇게 봐주셨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. 이게 분명히 돈은 되는데 뭐 어떤 방송국하고 사이도 안 좋을 거고 뭐 했고 소송도 할 것이다. 소송 기운도 있다고 했는데 네.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. 네. 근데 좋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됐지만 결국 제가 이길 것이다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. 네. 소송을 한 8개월 했거든. 왜냐하면 돈 받을 것도 있었고 그렇죠.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그런 것도 잘 맞추시면서 여러 가지 제 상황에 주변에 제가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인드 TV와 관해서도 제가 또 궁금해서 또 여쭤봤잖아요. 네. 그래서 제 인생은 또 어떻게 풀릴 것인지 늦게 장가를 가서 아들 둘은 낳았지만 네. 근데 제 거를 제가 생년월일 일시를 보내드렸잖아요. 그럼 뭐 네.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올해 내년에. 그러니까 올 내년에 이제 네. 그러니까 비슷한 뜻을 가진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는 운이에요. 이건 뭐 하여튼 저는 혼자는 못 살아요 이게. 네. 그래서 아이템이 이렇게 불어난다 그러나요? 그러니까 네. 불과 불이 또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야. 이제 대운이 바뀌어요 내년부터. 그러니까 대운이 바뀌니까 올해 연말부터 네. 10년 동안 바뀌는 대운의 어떤 흐름하에 놓여 있겠죠. 그래서 네. 그 대운 자체가 밑에다 불을 달고 오니까 이 불이라는 건 방송하고도 연결이 되고요. 불은 널리 퍼지잖아요. 이게 네. 전파를 탈 수가 있는 것들. 그런데다 내년에 또 계사년이에요. 이제 임진년이 넘어가면 계사년인데 네. 계사 자체가 밑에 그 뱀이잖아요. 네, 네. 뱀이면서 이게 불이에요. 그러니까 뱀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. 네. 뭐 정신없이 꿈틀거리고. 꿈틀거리고 아주 속력 있게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전파를 타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과 즐겁게 이렇게 가는 게 내년의 흐름이 아닐까. 우리 마인드 TV의 목적 자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행복지수 1위 프로젝트, 네. OECD 자살률 꼴찌 프로젝트가 목표거든요. 네. 그리고 우리 프로로는
수익이 발생하면 좋은 데 쓰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. 내년에 무슨 뭐 좋은 소식 없습니까, 저한테는? 그래, 돈이 뭐 벼락이 된다, 벼락부자가 된다거나. 그러니까 사실은 네. 그 사주 자체로만 놓고 보면 네. 재운의 뿌리가 좀 약해요. 그러니까 재물의 뿌리가 약해서 저는 일은 많이 벌려놓는데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다 나가는 이거 카메라 이거 나가죠. 전부 이거 다 믹서가 다 제 돈 들여서 한 거예요. 맞아요. 이게. 그래서 계속 네. 돈들이 이렇게 나갔던 것이 이제 그 기존의 흐름이었다면 이제 그러니까 내년부터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대운의 흐름에서는 네.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화 자체가 그 재물운의 뿌리가 이렇게 대줘요. 그러니까 근데 그 뿌리가 네. 어떤 그 기운의 뿌리냐면 생동하는 그 기운의 뿌리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생동한다는 건 아직 세력이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이 생동하는 것이 왜 보면 눈덩이가 조금씩 굴러서 어때요? 크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초적인 뿌리가 제가 딱 그걸 된다는 거죠. 마인드 TV를 통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좋은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일은 뭐 잘 될 것 같습니까? 잘 되겠죠. 네, 왜냐하면 네. 불이 여러 개니까. 아, 그러니까 불의 뿌리가 여러 개 들어오니까. 결국은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같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네. 힘을 시너지를 창조하라 그런 그러니까 얘기고. 이런 식의 재운이 될 것 네. 같아요. 그러니까 왜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나요? 네. 안 자라잖아요. 그렇죠. 오래 물 걸리죠. 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잖아요. 그러니까 재운이 그렇게 형성될 거다. 네. 저는 그게 탁 와닿네. 저도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돈 들어오면 또 나가고 뭐 이런 거 막 시도하고 하는 거에 또 재미가 있어서 네. 저는 이런 거 준비하면서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장옥경 선생님도 나오시고 뭐 명승건 교수, 이용 변호사 우리 주변 분들하고 수다 떠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고 또 더군다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많이 좀 만들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제가 그렇게 풀리는지 한번 애청자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고 저한테 내년에 무슨 관운이 온다고요? 무슨 뭐 대통령 자리는 일거리가 아닐 거고. 많아지는 거죠. 일거리가 네. 많아지는데 그 감투라는 게 네.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는 피해가고 싶은 게 사람의 그 심리인데 내년에 오게 되는 것들은 내가 싫다고 해서 피해가지는 못할 거다. 그러니까 다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. 네. 사진이 굉장히 예쁜 사진이 올라왔어요. 네. 그죠? 이 사진만 보면 확 속겠죠? 이야, 저거 뭐, 꾸민 게 아니라, 우리는 저기, 메이크업 시스템이 없어서, 민낯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, 이건 이제 방송하실 때 사진이고. 이게 3년 전 사진? 네. 근데 책이 해피올메이트 소장님이신데, 이제 네. 상담소 네. 하시는 거고, 내 인생의 저서가 바코드를 읽어라. 내 아이 숨은 재능 출생 코드에 있다. 네. 야, 엄마들이 솔깃할 얘기인데요. 그래서 뭐 바코드라는 게 뭐예요? 내 인생의 바코드. 바코드라는 게 그 사주 코드를 이제 바코드라고 이제 제가 네, 그게 네. 이렇게 명칭을 했어요. 그 사주가 8글자잖아요. 네. 이렇게 연월 일시 그래서 두자 천간 지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꼭 바코드처럼 생겼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사주 그러는 것보다 이게 뭔가 바코드 이러면은 조금 더 이게 암호화된 코드가 돼서 그리고 또 약간 그 우리 다빈치 코드처럼 네. 뭔가 그렇게 또 뉘앙스가 그렇게 오는 것도 그렇죠. 있고요. 그때 한참 다빈치 코드가 유행할 때였어요. 이게 2004년인가? 요때 무렵에 나왔던 책이에요. 이제 저런 책들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마인드 TV의 이제 개국과 함께 좀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책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 드릴 테니까 새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. 네. 그럼 내 인생의 바코드를 읽어라라는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?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혼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한 그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그 어떤 사주학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았죠. 그래서 네. 인생 전반에 관해서 이제 걸쳐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. 근데 요즘 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게 초미의 관심인 것 같아요. 여기서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, 그렇죠. 아니면 뭐 자기 이름의 가치. 자기 이름의 가치. 그런데 이제 네. 사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주 자체가 생명체라고 보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사주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년월일시를 그냥 생년월일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 생년월일시에는 어떤 한 개인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의 우주좌표가 여기 다 나란히 다 있다고 보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이를테면 연월일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연애는 태양과 나와의 관계고 월은 달과 나와의 관계.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일이라는 건 생일이거든요. 내가 태어난 날짜. 이것은
나와 지구와의 관계. 우리가 지구에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이걸 가장 중요한 주체성 이렇게 보죠.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 뭐냐면은 그 나머지 행성들, 별과 나와의 관계.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그 우주적인 코드가 이제 기의 흐름이라고 그러죠. 이게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내 브랜드를 세울 수 있다. 사주팔자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? 바꾸기는 좀 힘들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사주팔자가 정말 부모팔자, 반팔자고 사주팔자가 온팔자라면 뭐 살아갈 필요 뭐 있어요?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순응하면 사는 건데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.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네. 것처럼 어떤 분이 이제 그 아들의 사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. 네. 근데 아들의 사주를 놓고 보면 이제 하자가 이제 보이죠. 근데 하자 없는 사주는 사실은 없어요. 그런데 그 하자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문제인데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 문제시 삼았던 게 아들의 그 여자.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거는 그 반쪽의 배우자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그 가정이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데 그 여자운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의 여자운을 바꾸기 위해서 사주를 바꿔달라고 이제 오신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전후 날짜를 맞추면서,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남자에게 있어서 이 여자라는 건 재물운이기도 하고 와이프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겸비할 수 있는 날짜로 이제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네. 개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. 쉽지 않다. 왜냐하면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왕절개를 하거나 이랬을 때, 아주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런 날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 보통 제왕절개라는 게 그 자연분만하기 한 2주 전쯤에 날짜를 잡아요. 그러니까 2주 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날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의 사주를 가지고 저한테 왔을 때도 그 앞뒤 그 괜찮은 날에서 바꿔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의치가 않더라는 거죠.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? 그럴 때는 이제 원래 당신의 사주 코드는 이런데 여기에다가 왜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주부려 관상이 관상부려 심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니까 심상을 얼마나 잘 갖느냐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. 심상을 잘 가지려면 우리 마인드 TV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그렇죠. 되겠네, 그죠? 심리학자하고도 좀 친해야 그렇죠. 되고, 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어려움이나 인생의 극복 방법도 좀 대처. 흔히 말하는 처세술도 좀 배워야 그렇죠. 되겠고. 그리고 요즘 뭐 네. 배려 공감 이런 얘기 네, 많이 네. 중요하게 또 여겨지잖아요. 그래서 배려 공감을 통해서 네. 내 그 어떤 인맥의 운도 넓히고,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또 사람의 팔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네. 내 인생 사주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, 어떤 환경에 처해지느냐에 따라 또 변화에, 우리가 YS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주 가진 분이 단칸반에 사는 것도 그렇죠. 예전에 거지도 있었고, 거지도 있었고 막 대통령도 있었잖아요. 있었고,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인드 TV는 주어진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창조하는 거. 삶이 네.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자,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